한 명의 팝스타가 미국 경제를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공연을 여는 도시마다 호텔과 식당 매출이 폭등하고 지역의 GDP가 요동쳤습니다.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바로 2024년 무려 57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세계 최고의 투어 기록을 세운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녀를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불렀고 전 세계는 이 엄청난 자본의 힘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단숨에 뛰어넘을 주인공이 대한민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600만 명의 관객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말이죠. 투어 한 번에 쏟아지는 매출액만 무려 2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공장을 돌려야만 만질 수 있는 매출을 단일 투어 하나로 쓸어 담는 겁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월드 투어를 시작하기도 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단 하루의 복귀 공연에서만 무려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터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의 돈이 이토록 미친 듯이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지는 걸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글로벌 팬덤이 두터워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자본이 한국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경제학적 제치트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자본 쓰나미의 진원지는 바로 서울의 심장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방탄소년단 즉 BTS가 무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오늘 밤에 돌아옵니다. 세계 최고의 톱스타가 3년 넘게 활동을 멈춘다? 팝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즉 군 복무 때문에 발생한 강제 휴식기였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 3년 9개월의 공백은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프링을 한계치까지 꾹꾹 짓눌러 놓은 완벽한 응축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억눌렸던 글로벌 소비 욕구가 한 번에 터져 오를 때의 파괴력, 그 첫 폭발 지점이 바로 이번 서울 광화문 무료 공연인 겁니다. 이들이 복귀하면서 던진 메시지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앨범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아리랑. 경복궁에서 출발해 광화문 월대를 지나는 과거 왕이 걷던 길을 따라 멤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무기로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를 향해 화려한 귀환을 선포하는 거죠. 당장 경찰이 추산한 현장 인파만 26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을 붉게 물들였던 그 엄청난 인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의도 불꽃축제의 2배가 넘는 6,500명의 경찰 병력이 깔립니다. 행사 전후 무려 33시간 동안 일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1제곱미터 안에 2명이 넘게 모이면 아예 진입을 막아버립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금속 탐지기까지 등장하고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인근 30한 개의 대형 건물은 아예 출입이 통제되거나 옥상이 폐쇄됩니다. 미국 대사관조차 자국 시민들에게 접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나 다름없는 스케일로 도시 인프라 전체가 멈춰서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인구 밀집 현상 속에서 골목 상권의 밥집, 그리고 숙박업소, 교통망이 폭발적으로 돌아가며 단 하루 만에 최대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조 2천억 원을 그저 26만 명이 먹고 자면서 쓴 돈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진짜 돈의 흐름을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광화문의 길바닥은 그저 거대한 폭발을 위한 도화선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외교 지정학의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K-팝 가수의 공연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외교전으로 번지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광화문 아닌 전 세계로 넓혀보겠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자본의 움직임은 길바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시작됩니다. 광화문에 모인 26만 명. 엄청난 인파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돈줄은 스마트폰과 TV 화면 너머에 있습니다.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이 광화문 무료 공연을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합니다. 단일 가수 콘서트를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이 통째로 생중계하는 건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경찰이 추산하는 이 넷플릭스 동시 시청자 수는 무려 5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고속도로는 16차선인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190개국의 모든 트래픽과 시선이 오직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하나의 톨게이트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슈퍼볼 광고 30초에 100억 원씩 태우는데 우리는 5천만 명을 상대로 2시간 내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을 생중계로 꽂아 넣는 셈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0원인데 그 파급력은 수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방출하겠습니다. 이 생중계가 가져올 진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는 단순히 광고비 절감 따위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 바로 한국 경제의 영원한 족쇄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안타깝게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한국 주식과 자산은 우리의 진짜 실력에 비해 항상 헐값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너무나도 평화롭게 거대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 역동적인 모습이 190개국 안방으로 고스란히 송출됩니다. 그걸 본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한국은 당장 전쟁이 터지는 위험한 화약고가 아니구나. 저렇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이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포린폴리시는 이를 두고 지정학적 위협을 상쇄하는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붓고 외교관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녀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던 국가안보와 투자 불안 심리를 K-팝 문화라는 무기 하나로 단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천만 명의 온라인 시청자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조차도 다가올 진짜 돈의 쓰나미에 비하면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화면으로만 한국을 보던 전 세계인들이 자기 자본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기 시작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록을 처참하게 부셔버릴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 예상 관객 600만 명이 움직이는 역대급 월드 투어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대통령 테일러 스위프트를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동원한 관객 수는 574만 명이었습니다. 이 투어 하나가 미국 전역의 호텔, 식당, 항공권 가격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한 명의 가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BTS 월드 투어의 최종 예상 관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0만 명입니다. 부산과 대구의 모든 시민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가 오직 한국인 가수 7명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투어 한 번에 쏟아지는 매출액 추정치만 2조 7천억 원. 이 중 순수하게 남는 이익만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숫자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순이익 5천억 원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엄청난 매연을 뿜어가며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려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굴뚝 하나 없는 무공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닐 투어 역대 세계 1위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경제적 파급력은 2조 7천억 원이라는 티켓값과 굿즈 매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BTS의 경제 효과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원이 다른 경제학적 차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는 철저하게 미국 안에서 돈은 돈, 즉 내수, 진작이었습니다. 하지만 BTS의 월드 투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리는 거대한 수출 폭발의 시작점입니다. 어차피 소속사랑 연예인만 수천억 버는 거 아니냐? 내 통장에는 10원 한 장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열광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게 왜 여러분의 밥줄,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인지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의 관객이 광화문에 26만 명처럼 열광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600만 명은 콘서트가 끝나고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BTS 멤버들이 먹는 음식을 찾으러 다니면서 먹는다는 거죠. 이들은 K-팝 아이돌의 화장법을 따라하기 위해 한국산 화장품을 싹쓸이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볼 때 예전처럼 싸구려 아시아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만든 힙한 자동차로 인식합니다. 이른바 문화의 낙수 효과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마크가 붙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프리미엄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시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시든 식품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BTS가 전 세계를 돌며 가장 한국적인 노래 아리랑으로 600만 명의 마음을 홀려놓으면 여러분의 회사가 해외에 물건을 팔 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업의 수출 실적이 오르고 그게 결국 연말 성과급으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단순한 아이돌의 복귀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과 내수 침체로 숨이 턱턱 막혀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외부에서 수십조 원의 자본을 강제로 끌어와 수혈해주는 거대한 경제적 인공호흡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뉴스만 보며 와 대단하네 하고 박수만 치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우리는 그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 딱 3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원적인 엔터주 시각에서 벗어나 인프라 생태계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BTS가 컴백하니까 소속사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서 넷플릭스 동시 접속자 5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터질 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클라우드 서버, 통신망, 그리고 전 세계 600만 명이 티켓을 사고 굿즈를 살 때 거쳐야 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기업들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큰 돈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움직입니다. 둘째, 문화의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비자의 수출 기업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십시오. 600만 명의 글로벌 팬들이 열광하고 나면 그들의 일상에 K-라이프 스타일이 스며듭니다. 과거 K-팝 열풍이 불 때마다 한국의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브랜드, 그리고 라면과 과자를 수출하는 식품 기업들의 차트가 어떻게 폭등했었는지 과거 데이터를 반드시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뚫어놓은 고속도로 위를 가장 먼저 쌩쌩 달릴 차들은 바로 이 소비자의 기업들입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전쟁 위험국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던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다시 방향을 틉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쓸어 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동성 심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굵직한 대형 우량주와 반도체, 자동차 같은 핵심 수출 기업들입니다. 시장 전체의 판이 커질 때를 대비해 진짜 튼튼한 우량 자산에 주목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광화문 26만 명, 1조 2천억 원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인프라가 멈춰 설 정도의 거대한 경제 이벤트다. 둘째, 테일러 스위프트를 뛰어넘을 600만 명 규모의 투어는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리는 치트키다. 셋째, 엔터주만 보지 말고 무대 뒤의 인프라와 소비자의 수출 기업이라는 진짜 돈의 길목을 지켜라. 한 명의 천재적인 그룹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던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지워버리는 소름 돋는 현실. 3년 9개월을 묵묵히 응축해온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제 막 거대한 돈의 쓰나미가 되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깐, 영상 마치기 전에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시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제공 목적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100% 본인의 철저한 판단과 책임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문화가 자본주의의 지도를 통째로 바꾼다는 이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